네, 오늘의 세 번째 섹터는요. 금융주입니다. 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이제 금융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향후 뭐 몇 달간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이 금융주에게는 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금융주는 경제 대통령, 세계 경제 대통령 누구죠? 그럼 시청자분 이건 아셔야 돼요. 모르면 이제 그 주식 투자자로서의 기본 상식의 점수가 낮은 거예요. 수미양가로 하면 가. F 학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죠? 네, FOMC 의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OMC 의장이 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통화 정책이 비컷으로 한번 금리 인하, 점진적으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트럼프가 되니까 왜 이게 우려가 되냐? 금융주가 수혜가 되냐? 이거는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 재정 확장 정책,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로 결국 재정적인 거를 최대한 틀어서 더 확대하겠어.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금리 통화 정책의 결정짓는 결정권자의 FOMC 의장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 사람 얘기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 FOMC 의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하는 대로만 순응하면 돼요. 의장이 그런 거 없어. 우린 금리 인하 했어. 뭐 은행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단기적으로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승을 표현하자면 상승의 어떤 영역을 생명 연장의 선으로 본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하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저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 관점은 지금은 아니오시다. 왜? 금리 인하 최종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물장구 쳐봐야 별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니다. 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재원 파트너 어떻게 최수정 파트너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최수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간 오늘 연준 회의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오늘 섹터 플러스에서 금융주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 미 선거 어느 정도 당선 유력이 트럼프가 되면서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이쪽에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혜주 아니냐. 특히나 또 어제 미증 시세에서도 금융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섹터 플러스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금융주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연준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도 뭐 관세다 뭐다 하면서 자꾸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의 금융주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게 규제인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금융주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풀어준다가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금융주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질이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했다는 모멘텀이고 우리나라는 혹시 미국이 금융주 강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한 거고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최수환 대표가 좀 전에 한 얘기가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금융주에 대해서 자세한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 결과 이제 곧 알게 되잖아요. 일단은 뭐 인하 쪽에 무게가 90% 이상 더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인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저희 시장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하를 하면 반등이 나오냐고요? 네. 반전이 올까요? 채팅창에도 우리 증시는 내일도 하루를 예측 못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얘기를 했는데 인하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뭐 시황의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서머리 요약할 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지금의 금리 이제 발표 FOMC가 주목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FOMC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급변동을 보여줄 만한 시점은 아니다. 왜냐? 지난번 처음에 인하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첫 깃발에 딱 꽂으면 이게 뭐지 하고 화들짝 놀래지만 지난번에 했고 비컷을 했고 또 인하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했나 보다. 별일 없는 거고 하면 했네. 그런 상황이라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큰 어떤 변동성이나 이거 가지고 뭐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만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시장이 막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그래서 증시 수혜 뭐 이렇게 얘기는 기사 써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엮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안 하는 동결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또 자세한 시황 이야기는 이따 저희 영웅 주식에서 더 풀어주도록 네, 하고요. 우리 맞습니다. 강재원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FOMC 회의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25bp 금리 인하는 이 집이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라 미 국채 금리와 달러의 강세가 꺾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보편적 관세 때문에 재정 적자 커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온다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 띄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립금리까지 목표를 잡아놨는데 문제는 중립금리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실제로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죠. 근데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까지 끝났고 불확실성 제거됐으니까 이제 금리와 원달러,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화를 내리는 그 효과가 나오느냐가 오늘 가장 연준회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00원이 넘어갔었잖아요. 1,404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한 1,390원 정도 하죠. 그래서 내일 국내 증시에서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연준의 결과에서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안정화되느냐 이게 내일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서 이제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가 약해지는지 주목해 보자라고 이렇게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